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준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청소년들을 지금 키우고 계신 분들이 여기 앞에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들 참 힘들죠, 키우기가. 여러 가지 정말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게 거의 모든 가정에서 다 벌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이 청소년들이 워낙 어린 아이에서 이제 성인으로 가는 아주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의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면 비교적 좀 쉽게 대할 수가 있는데, 어른의 시각으로 그 청소년을 보게 되면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오늘은 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시간은 우리 내 아이의 아름다운 성장 1편인데, 우리 아이들의 그 청소년기의 몸의 변화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청소년기라고 하면 신체적인 변화, 크기도 변하고 모양도 변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정신 및 사회적인 발전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기 전에 이 시기를 잘 넘겨야 우리가 좀 성숙된 인격으로 발전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 요 시기를 잘못 보내게 되면은 조금 이제 완벽한 좀 이렇게 원만하고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는 그런 완벽한 성인 인격으로 가는데 문제가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중요한데, 보통 이 시기를 우리가 만 10살에서 20살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뇌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이걸 봤더니 예전에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부모 세대가 조금 우리보다 어른스러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죠?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부모 세대나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훨씬 더 우리 나이 때,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보다 더 어른스러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도 그런 게 좀 밝혀졌습니다. 우리 뇌를 예전에는 뇌의 어떤 기능을 연구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 좀 떨어져가지고 잘 몰랐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능성 MRI라는 검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뇌의 기능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의 뇌에서 어른의 뇌로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전두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엽 뒤에 있는 뇌들은 우리가 원시 시대, 유인원 시절에도 있던 뇌라서 그 뇌의 기능은 사실 어릴 때나 성인이 됐거나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어린애하고 어른의 뇌의 가장 큰 차이는 전두엽에 있습니다. 전두엽이 얼마큼 커지고 그게 이제 성숙되어 가는가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과거에는 우리가 사춘기가 18세, 17세 정도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했고, 몸의 성장이 그때 끝나기 때문에 우리 뇌도 그때 성장이 끝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기능성 MRI 가지고 기능을 하고 이제 모양의 변화하는 거를 연관지어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20세가 아니라 최근에는 25세까지 그게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우울한 얘기긴 한데, 우리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키우는 부모님들은 얘가 이제 대학에 가면 조금 이렇게 정신을 차려서 어른이 되겠지라고 이제 그때까지만 참자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 자녀들의 뇌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계속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쯤 돼야 완전히 이제 성인의 뇌로 되고, 실제로 이제 어떤 심리적이나 인격적인 성숙도 그때쯤 돼야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의 시기라는 게 과거에는 고등학교 정도까지로 끝났었는데, 지금은 대학 졸업할 때까지로 이렇게 좀 늘어났다는 게 조금 이제 현대 사회에 우리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들이 조금 힘든 점이기도 하죠. 어쨌든 지금 최근의 학설은 그렇고, 보통은 이제 우리가 20세까지를 청소년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우선 몸의 변화를 좀 보면 우리가 사춘기라고, 청소년기라는 게 있고 사춘기라는 게 있어요, 그죠? 청소년기는 우리 이제 몸과 마음이 성숙되어가는 모든 그 기간을 한꺼번에 다 합쳐서 이제 청소년기라고 하는 거고, 사춘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몸의 성장만을 놓고 이제 사춘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키의 급성장, 또 2차 성징이 일어나는 거, 그런 걸 이제 생물학적인 그런 성장을 하는 시기를 우리가 사춘기라고 하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에는 지적인 능력이 발달이 되죠.
우리 초등학교 때는 1차적인 사고밖에 못 하잖아요. 어떤 물건을 보고 그거를 추상해서 이 물건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지고 기원이 어디고 하는 어떤 그 물건 하나를 놓고 하는 우리 연상작용에 의한 상상력, 이게 발달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린애들은 그런 생각을 잘 못한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청소년기에 추상적인 사고로 올라가는 겁니다. 뭐 지구, 그리고 이제 상상력이 막 퍼지죠. 우주, 그리고 나라는 존재, 또 뭐 우리가 뭐 보지도 못한 저 심해, 이런 것까지 다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지적인 능력이 발달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이제 소화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애를 키우다 보면은 돌 때까지는 완전히 엄마한테 이렇게 의지해서 살다가 돌이 지나면서 1차적인 심리적인 독립이 일어나죠. 그래서 막 애들이 반항하고 막 미운 두 살이라 그래가지고 막 떼쓰고 막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넘어가고 막 분노 발작 막 바닥에다가 뭐 얼굴을 받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1차적인 심리적 독립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랑 이 청소년기, 사춘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제 1차적인 심리적 독립이지만 그 시기가 지나가도 계속 엄마한테 의지하고 살죠. 얘가 엄마 없이는 사실 굉장히 독립적으로 살긴 힘들잖아요, 어린아이가.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2차적인 심리적 독립이 일어나는데, 그 반항하고 막 떼쓰고 어린애들이 그런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혼자서 막 뭘 하고 싶은데 문도 막 혼자서 열고 싶고, 자기가 뭐 가스불도 막 켜고 싶고, 뭐 뾰족한 칼 가지고 종이도 자르고 싶고 막 이런데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럼 위험하다고. 그런데 혼자는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거기서 생기는 어떤 갈등, 반항, 또는 내가 막 엄마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지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아직은 뭐 힘이 약하고 뭐 먹을 것도 엄마가 줘야 먹을 수 있고 막 한 그런 어떤 데서 오는 그 내부적인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반항하고 좌절하고 막 울고불고 막 분노 발작 일어나고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청소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기도 자기는 이제 어른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혼자서 뭘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엄마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한켠으로는 있어요. 청소년기가 부모를 완전히 그냥 부모란 존재를 싫어하고 막 미워하는 것 같고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부모가 볼 때 느껴지지만, 그 청소년들의 그 심리 한구석에는 계속 부모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고 부모한테 의지하고 싶고 모든 고민을 다 부모한테 털어놓고 막 어떤 용서를 좀 받고 싶고 뭐 이런 게 다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심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짜증이 나는데 그 어디 풀 길이 없으니까 부모한테 푸는 거죠. 밖에 나가서 친구한테 풀어봐야 먹히지가 않잖아요. 다 똑같은 애들인데 그게 뭐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막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으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청소년들 사이에서 난 엄마한테 막 의지하고 싶고 엄마 뭐 끌어안고 자고 싶고 이런데 지금도 막 잘 때 엄마의 보살핌을 받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은 그 나이 때 애들은 서로 독립심을 막 이렇게 경쟁하는 시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풀 수는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생기는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부모하고 마찰도 생기고 반항도 생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의존적인 마음이 완전히 없어져야 청소년기가 끝나고 이제 독립적인 성인으로 이제 서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그 심리적인 인격의 성숙, 완전히 심리적인 독립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다라는 거죠. 몸, 그리고 이제 지적인 능력, 그리고 심리적인 발달, 이 세 가지가 청소년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이해 안 되고 괴물 같은 이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개인차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같은 학년의 친구란 말이죠. 우리 집 영수와 옆집 또리하고는 생일도 비슷한 같은 학년 친구예요. 근데 얘는 우리 애랑 좀 달라. 우리 애는 계속 뭐 칭얼거리고 반항하고 막 엄마한테 막 맨날 뭐 해달라만 그러고, 근데 옆집은 되게 어른스럽고 엄마랑도 잘 지내는 것 같고, 우리 애는 왜 이럴까? 왜냐하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춘기에 들어가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생일이 똑같이 태어난 애들이라도 사춘기가 들어가는 시기가 틀려요. 그러니까 누구는 먼저 들어갔단 말이죠. 먼저 들어간 애들은 당연히 우리 애보다 키도 크겠죠. 변성기도 먼저 올 거고, 먼저 청소년기가 아주 그 부모한테 반항하는 격정적인 시기가 얘는 먼저 지나가겠죠. 그러면
우리 애는 지금 한참 반항하고 있는데 옆집 애는 어른스럽단 말이죠. 옆집 엄마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도 우리 애는 요새 뭐 전혀 안 그러고 뭐 지가 혼자 알아서 다 하고 뭐 하는데 그럼 우리 애는 이제 왜 이럴까? 우리 애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그 발달 과정이 다른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인차가 심하다는 걸 우선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몸만 커진다고 해서 마음이 같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일단 몸이 먼저 커져요. 엄마들이 볼 때는 몸은 산더미가 많아가지고 어른이야 완전히 엄마보다 더 크고 막 목소리도 굵직하고 수염도 막 나 있고 이거는 누가 봐도 얘는 딱 어른인데 근데 하는 짓은 애란 말이죠. 그리고 맨날 뭐 학교에서 뭐 하는 것도 맨날 빼먹고 아침에도 깨워줘야 일어나고 아침도 뭐 챙겨서 한 숟갈이라도 더 먹으라고 해야 뭐 한 숟갈 두 숟갈 뜨는 둥 만둥하고 가고 막 이거는 하는 짓은 초등학교 때 하는 짓하고 똑같은 짓을 하면서 몸은 어른이니까 얘가 왜 이러지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커졌다고 해서 얘네들의 마음이 같이 커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물학적인 발달과 우리 지적인 감정적인 변화가 똑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엄마들이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애는 미치겠이다. 얘는 도대체 괴물이다. 사춘기 괴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사춘기 괴물. 근데 청소년은 정상적인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는 걸 일단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그 애들이 다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청소년들은 다 그렇게 막 괴물같이 막 변해가지고 막 난리치고 격정적인 시기를 보낸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청소년의 한 80% 정도는 비교적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잘 지나갑니다. 그 청소년의 시기가. 문제가 일어나고 정말 뭐 비행도 저지르고 뭐 가출도 하고 이런 청소년들은 한 20% 정도 됐는데 그 20%도 뭐 완전히 그냥 비행 청소년으로 빠지는 건 아니고 대개는 이제 갔다가 돌아오죠. 가정으로 다 돌아오고 정상적인 그 청소년기를 보내고 다 정상적인 어른으로 다 성장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 80% 중에서 한 이제 40% 정도는 아주 순하게 그냥 우리 애는 뭐 그렇게 사춘기 경련동 만동하고 지나갔어 하는 애들이 한 40% 돼요. 그 다음에 한 30%는 우리는 조금 요새 좀 이상한 것 같아. 하다가 이제 지나가고 그 나머지 30%는 좀 이렇게 격렬하게 부모하고 충돌도 일어나고 뭐 말 안 하는 시기도 길어지고 하면서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잘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대개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것처럼 사회적인 인식도 돼 있고 엄마들도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면서 지금 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의 변화를 먼저 보면 크게 두 가지죠. 우선 자라죠, 애들이. 키가 급속도로 자랍니다. 키의 성장이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성숙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사춘기가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으로 정확하게 시작이 되는가? 처음 시작. 뭐가 사춘기의 방아쇠를 당기는가? 하는 게 의학적으로는 아직도 좀 불확실해요. 그걸 알게 되면은 누구는 왜 사춘기가 먼저 오고, 누구는 좀 늦게 오고, 그래서 누구는 사춘기가 빨리 끝나서 키가 요만큼밖에 안 되고, 누구는 사춘기가 좀 늦게 끝나고 성장 기간이 좀 더 길어서 누구는 키가 이만큼 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시작점이 문제거든요. 방아쇠를 무엇이 당기는가. 근데 그 방아쇠 당기는 건 아직 몰라요,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어떠한 신호든지 신호를 하나 우리 몸에서 신호가 올 거예요. 어디선가 신호가 오는데 그 신호가 오면 우리 뇌에서 그 시상하부라는 데서 성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는 성선 자극 호르몬 유리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먼저 나옵니다. 먼저 나오고 그게 나오면 뇌와 수출하는 데서 성선 자극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성선 자극 호르몬이 이제 남자애들 같으면은 성선 자극 호르몬이 이제 고환으로 가서 고환을 크게 만들죠. 그래서 고환에서 요즘 막 박태환 선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 그게 이제 그 커진 고환에서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산하기 시작하고 그 남성 호르몬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남자애들은 이제 좀 남자답게 변하는 거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성선 자극 호르몬이 그 난소로 가죠. 난소로 가서 난자는 원래 여자들은 난자를 난소에 갖고 태어나죠.
남자들은 정자라는 게 사춘기가 되면서 정자가 만들어지는데 여자애들은 난자를 갖고 태어난단 말이죠. 이 미성숙 난자가 이제 성숙된 난자로 변하기 시작해요. 남포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여성 호르몬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남포가 만들어지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자애들을 이제 여성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두 가지 호르몬이 이제 나오면서 성 호르몬들이 성장 호르몬을 또 자극을 하게 돼요. 성 호르몬이 우리 혈중에 성 호르몬 농도가 올라가면 우리 성장 호르몬하고 또 인슐린양 성장인자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성장을 일어나게 만드는데 이 두 가지 호르몬이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춘기에 급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1년에 거의 한 16cm에서 18cm 정도 자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자라죠. 그 전에 사춘기 이전에 1년에 이제 많이 자라면은 4cm에서 6cm 정도 자라거든요, 애들이. 근데 사춘기가 되면은 뭐 16에서 18cm 정도 자라니까 어마무지하게 속도로 자라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 지금 한 90년대 우리가 연구해 본 바로는 12.7세 정도에 사춘기가 시작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남자애들이. 그리고 이제 여성용 유방, 이거 사실 남자애들이 굉장히 고민 많이 하는, 사춘기 남자애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건데,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 뭐 적으면 40%, 많으면 75% 정도에서 나오니까, 거의 대부분 남자애들한테 다 보이는 거죠. 남자애들이, 사춘기가 됐는데, 뭐 이렇게 우리 이제 연예인들 상체 벗은 거 보면은 가슴이 탄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성형 유방이라 가지고 유방이 나오는 거죠. 가슴이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애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내가 무슨 큰 병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 데리고 오는 엄마들도 많은데 남자들이 이제 막 아주 수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오죠. 그래서 잘 안 보여주려고 그러고 진찰하려고 올리려고 그러면 잘 안 보여주려고 그러고. 근데 뭐 지극히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이거 왜 그래 나타나냐면 처음에 테스토스테론이라고는 남성 호르몬이 올라가기 전에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먼저 올라가요. 남자애들 사춘기에 들어가면 그 영향으로 이렇게 가슴이 나오는데 문제는 대부분 다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가 진행되면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고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근육질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비만한 애들. 뚱뚱한 애들은 이게 계속 남아있게 돼요. 유선 조직 자체가 좀 발달이 되면서 계속 남아있게 되죠. 그럼 남자애들이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드물지만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남자애들은 그런 여성용화를 보이는 경우에는 살찌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변성기가 오죠, 남자들은. 변성기가 오는데 변성기가 오는 이유는 이제 목도 굵어지잖아요. 목 자체도 좀 굵어지고 목도 길어지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성대가 같이 이렇게 길쭉해지면서 성대를 싸고 있는 근육도 커지고 이 연골 자체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리가 가는 피리일수록 높은 소리를 내고 굵은 피리는 낮은 소리를 내죠. 이 성대가 굵어지니까 목소리가 이제 좀 굵어지는 겁니다, 남자애들이. 그다음에 여자들은 이제 가슴이 나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여자들은 알기가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가슴에 몽울이 잡혀 하고 이제 병원에 오니까. 그래서 보통 평균 11세. 요새는 이거보다도 조금 짧아진 것 같아요. 한 10살에서 10살 반 만으로 10살에서 10살 반 정도면은 시작을 하는 거로 보이고 심지어 그 이전에 가슴에 몽울이 잡힌 애들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 다음에는 이제 대음선을 따라서 음모가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경이 나타나죠. 보통은 우리가 이제 가슴이 나오고 한 2년 반 정도면은 초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슴이 나오는 것부터 사춘기가 시작을 하고 초경 때까지 2년 반 정도인데 이때가 얘 인생에서 가장 빨리 급속도로 자라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해요, 여자애들은. 이 2년 반이 결국은 키를 좌우하게 되는 거죠. 초경을 하고 성장판이 완전히 닫힐 때까지 2년 반이 또 걸려요. 그래서 초경을 하더라도 성장이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2년 반 동안 더 자라긴 자라는데 성장 속도가 그 가슴이 나오고 초경할 때까지 이렇게 성장을 한다면 초경을 하고 나서는 뚝 떨어집니다, 속도가. 그래서 2년 반 동안 한 5 내지 6cm 정도 자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굉장히 만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경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손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키를 키우기 위해서 뭐 노력해도 사실 그렇게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초경이 오기 전에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좀 우리가 많이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고 속도는 이제 초경이 일어나기 전, 초경이 보통 이제 사춘기 3단계, 4단계 정도에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 최고 속도에 도달하게 되고, 남자애들은 조금 더 최고 속도에 도달하는 시기가 좀 더 늦어요. 4단계 말쯤 돼서 이제 최고 속도에 도달하게 되고. 사춘기 애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좀 애들이 좀 내시같이 좀 허불허불하죠, 생긴 게. 왜 그래요? 얘네들이 허리, 척추는 안 자라고 팔다리가 먼저 자랍니다. 그러니까 상체가 짧고 팔다리가 기니까 애들이 좀 이상해 보이죠. 무슨 뭐 문어같이 보이기도 하고, 애들이 어쨌든 엉성해 보여요. 보기에 엉성해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성장이 완전히 끝나면, 이제 팔다리 성장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척추가 자라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길었다가 그다음에 척추가 늘어나면서 균형이 좀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균형이 딱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우리 20대 여자애들 평균 키가 161.7cm 정도 돼요. 20대 여자들의 평균 키가. 남자가 지금 174cm 정도 되거든요. 남자하고 여자가 12.5cm 정도 차이가 나죠. 왜 나냔 말이죠. 왜 지금 다 여성분들이니까 왜 남자만 크고 여자는 작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의학적으로는 그래요. 남자가 사춘기에 일단 늦게 들어갑니다. 여자가 먼저 들어가죠. 그래서 항상 보면 또래 남자애들 보면은 애들이 좀 바보 같죠. 그죠? 또래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 항상 바보 같잖아요. 애들이 정신 연령이 사춘기도 늦게 들어간 데다가 얘네들 정신 연령이 조금 그 인격적으로 성숙되고 막 지적인 능력이 발달되고 하는 속도도 늦거든요, 여자들보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여자들이 공부를 훨씬 잘합니다. 남녀공학이라고 하면 중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은 대부분 여자들이 공부를 더 잘해요. 왜? 지적인 능력이 남자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2년 정도 늦게 들어간다는 거죠, 남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들은 다 성장이 끝난 상태에서 남자들이 2년을 더 자라죠. 결승점이 더 뒤에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장의 최고 속도도 여자애들이 먼저 도달을 해요. 남자애들은 이렇게 완만하게 따라오는데 여자는 이미 최고 속도에 도달한 다음에 거꾸로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는 그 다음에 최고 속도에 도달되니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최고 성장 속도 때도 틀려요. 남자가 여자보다 2cm 정도 더 높습니다. 1년 동안 자라는 키가. 여자가 예를 들어 14cm가 자란다면 남자가 16cm 이상 자란단 말이죠. 거기서 또 차이가 나게 되고, 결국은 평균적으로 볼 때 남자가 12.5cm 정도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키에 대해서 관심 많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부모가 작은 경우에는 나 닮아서 이렇게 얘도 작으면 어떡하나. 요즘은 이제 막 옛날에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너무 큰 애들은 한 180 정도 되는 애들은 싱겁다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싫어했어요. 얘는 왜 이렇게 뭐 키가 커가지고 아유 저거 뭐 저렇게 커서 어디다 쓰나 그랬단 말이죠. 제 키 정도가 딱 좋았어요, 그때는. 저도 그 당시에는 작은 키가 아니었는데 지금 딱 이제 우리나라 그 20대 남자애들 기준으로 보면 딱 평균 키인데, 그때는 좀 큰 편이었어요. 60명, 한 반에 60명 정도 있었는데 제가 53번 정도 됐었으니까 좀 컸었죠. 근데 더 큰 애들은 별로 어른들이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저처럼 얼굴이 크고 머리가 큰 사람이 남자가 이 정도 얼굴은 돼야지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크다 그러죠. 막 이 정도 얼굴이면 다 연예인들이 다 이제 얼굴 뭐 조인성이니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종황만 하고 키는 뭐 187 막 이러니까, 그 매스컴이나 뭐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이 막 이제 우열한 그 유전자를 가진 것처럼 막,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의학적으로도 머리가 작으면 IQ가 낮습니다. 그 의학적으로 증명돼 있는 거예요. 물론 용량이 크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거는 지가 해가지고 하드디스크 용량이 아무리 커도 거기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죠? 컴퓨터가 아무리 빠른 컴퓨터가 있으면 뭐예요? 쓰질 않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작은 하드디스크라도 촘촘히 잘 넣으면 많은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용량이 크단 말이죠, 머리가 큰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진화론적으로 볼 때는 머리 큰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살아남게 될 텐데, 지금은 어쨌든 사회적으로 얼굴이 작고 머리가 작은 사람이 우대를 받고 더 이제 멋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받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도 좀 컸으면 좋겠단 말이죠. 컸으면 좋겠는데, 아빠 엄마가 다 작아.
그럼 이제 이거 뭐 별 수 없는 거 아니냐, 우리 애는. 유전이 그럼, 거의 뭐 대부분을 다 차지한다는데, 뭐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뭐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유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후천적으로 그 성장을 좌우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간과하면 안 되고, 유전도 엄마, 아빠 유전자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예를 들어서 뭐 158, 아빠가 뭐, 180. 그럼 얘가 뭐 어느 정도 될까? 어느 정도 적당히 평균을 내가지고 적당한 평균으로 애가 자랄 것이냐? 아니에요. 성장 유전자라고 하는 건 한쪽에서 갑니다. 작은 엄마 쪽에서 가든지 큰 아빠 쪽에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아니면 돕니다. 근데 그게 엄마 유전자나 아빠 유전자에서 가느냐? 꼭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나 할머니 쪽에서 엄마 아빠 다 작아. 얘는 커. 이거 웬일이지? 이거 어디 딴 데서 주워왔나? 이렇게 되죠. 그게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쪽을 보면 누군가 한 분 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쪽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작다고 해가지고 꼭 우리 애가 작아진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 말고 우리가 이제 성장을 좌우하는 거. 그러면 이제 유전자로는 얘는 작을 수밖에 없어. 그래도 커질 수 있어요. 커질 수 있어. 후천적인 거면 우리가 좀 잘 받쳐주면 유전적으로 우리가 이제 골연령 검사라는 걸 해가지고 얘는 유전적으로는 몇 센치 정도 될 건데 현재 그 성장판의 상태로 예측을 해보면은 몇 센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얘가 유전적인 것보다 예상키가 크게 나온 거는 얘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게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이런 걸 앞으로 좀 더 보강해주면은 이거보다 더 커질 수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유전적인 거에 딱 맞춰가지고 성장하는 애들은 없어요. 그보다 작든지, 그보다 크든지. 작은 애들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고, 그보다 큰 애들은 뭔가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냐? 나머지는. 우선 이제 무슨 병이 있으면, 만성질환. 그래서 뭐 선천성 심장병이 있다. 날 때부터 무슨 어떤 병이 있다. 또는 무슨 뭐, 천식이 심해서 늘 이제 천식 발작 때문에 막 병원에 맨날 이렇게 입원하고 뭐 외래 진료 받고 막 이제 이러고 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장에 필요한 세포 분열에도 영향을 주고 또 그런 세포에 영향을 공급하는 영양도 2차적으로 결핍이 됩니다. 아무래도 병이 있으니까 잘 먹지 못하니까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성장이 좀 뒤처지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환경인데 예전에 우리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그거 보면 이제 과거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쭉 나오잖아요. 저희 할머니는 이제 고종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에 태어나셨던 분이고, 우리 부모는 이제 뭐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또 뭐 해방 이후에 막 아주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뭐 4.19, 5.16 이런 아주 격변기, 월남전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격변기에 이렇게 자랐던 분들이 키가 잘 컸다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사회적으로 그렇게 막 그 성장 시기에 그런 격변기, 사회적 환경이 안정이 안 돼 있고 불안한 시기라면 성장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평화롭고 부모 사이가 화목하고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애들이 성장이 더 잘 되겠죠. 근데 부모 없이 이래도 고아원에서 자란다든지 또는 부모가 있는데 맨날 싸워가지고 애가 그 때문에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도 역시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영양이죠. 우리가 70년대하고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평균 성장 차이가 한 10cm 이상 나고 있는데 70년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것도 지금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애들이.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그나마 시간 좀 나면은 휴대폰 잡고 있거나 컴퓨터 게임 하거나 그런단 말이죠. 나가서 뛸 시간이 없어요. 어디 뛰어놀 데도 없고. 근데 옛날에는 나가서 동네에서 막 뛰어놀았단 말이죠. 놀이터가 따로 있었나요? 그냥 동네에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뛰어놀다가 들어오고, 해지면 들어오고 누구야 밥 먹으러 하면 들어오고 이랬었단 말이죠. 운동을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 시대가. 그죠? 운동. 또,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를 여기다 안 써놨는데, 수면도 중요하단 말이죠. 푹 자는 거. 우리가 수면이, 예전에는,
꼭 10시에서 2시에 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성장 호르몬이 막 나온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성장 호르몬이 이게 물론 이제 이 베이스라인으로 있다가 확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하는데 이 확 나오는 거는 우리가 잘 때 깊은 수면에 떨어질 때. 어느 시간대에 자느냐가 중요하냐. 12시에 자건 10시에 자건 뭐 1시에 자건 간에 잠들었을 때 수면 단계로 1, 2, 3, 4단계까지 푹 떨어지면 성장 호르몬이 팍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면 또 팍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중요한 거죠. 근데 과거에는 수면의 질을 좌우하려면 좀 어두워야 돼요. 주면이 확 어두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는 방은 암막 커튼 같은 걸 해가지고 완전히 깜깜하게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고 주변에 소음도 없이 좀 조용해야 되고. 근데 과거는 어때요? 과거는 뭐 밤에 깜깜했죠. 불이 하나도 없고 껄핏하면 정전되고.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도 긴데다가 주변이 조용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시골 가면 조용하죠. 벌레 소리만 나고. 그런 상황이니까 더 깊은 수면을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수면의 질도 과거가 훨씬 좋았고 운동도 과거가 훨씬 더 많이 했고. 근데 왜 지금 애들이 더 크지? 그죠? 왜 지금 애들이? 영양이죠. 그때는 뭐 먹을 게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그냥 뭐 밥하고 나물이나 먹고 무슨 명절 때문에 이제 고깃국 먹고 막 이런 거니까. 지금 그 상태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은 오히려 영양이 넘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시대에 비교해 가지고 평균적인 성장 상태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평형 상태. 지금 뭐 수년간 평균적인 그 성장 상태가 좀 더 올라가지 않고 지금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 유전적으로 클 수 있는 이제 한계치에 도달하지 않았나. 남자애들 174, 여자애 162 정도의 키가 우리 민족이 도달할 수 있는 거의 한계치가 아닌가. 여기서 더 평균치가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학자들이 한편으로는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영양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아니라 칼로리만 잔뜩 먹는 거예요. 칼로리만. 애들이 비만이 많아요. 소아비만 인구가 지금 한 30%에서 40% 정도 보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비만은 성장하고는 상극입니다. 지방세포가 늘어나면 골 성숙이 촉진이 돼요. 촉진이 되면서 사춘기 진행이 빨라지고 그리고 성장판이 빨리 닫힙니다. 그러니까 더 클 수 있는 애가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비만 때문에 평균 성장이 지금 발목을 잡히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양 상태가 좋아졌지만 이제 영양의 질을 생각해야 될 때라는 거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이 균형도 잘 맞아야 되고 또 그 단백질의 그 질. 단백질이 어른들이 막 식물성 단백질 좋으니까 고기 먹지 말고 막 어른들은 되도록이면 고기를 멀리하고 뭐 콩이라든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권장들을 하고 있지만 애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애들은 성장을 위해서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는데 필수 아미노산이 어른은 8개, 그 애들은 10개 정도가 이제 필수 아미노산인데 이 10개가 한꺼번에 들어가야 돼요. 매 끼니마다. 이게 빠지면 필수 아미노산 10개 중에서 막 7개만 들어갔다. 이번 식단에서 필수 아미노산이 7개만 들어간다. 그럼 7개만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다 날아가 버려요. 단백질로 합성이 안 되고 그냥 에너지로 쓰여가지고 날아가 버려요. 아까운 거죠.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은 영양적 가치는 동물성 단백질보다 낮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에는 이 필수 아미노산 10가지가 다 들어있거든요. 어느 동물성 단백질이건 그게 계란이 됐건 우유가 됐건 고기가 됐건 생선이 됐건 간에. 그래서 그런 이제 단백질의 질. 그 다음에 그 뼈를 구성하는 말하자면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하는 뭐 철분이나 아연이나 또는 칼슘 같은 그런 이제 무기질들. 그리고 이게 뭐 피 속에 많이 있다고 해서 뼈가 자라는 게 아니고 이거를 또 그 성장판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이란 말이죠. 비타민도 좀 골고루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식단의 균형을 잘 맞춰줘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무조건 많이 먹어서 크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무조건 많이 먹어서 살찌면 나중에 그게 살이 다 키로 간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닌 거죠. 그게 물론 이제 살찌니까 골성숙이 촉진되니까 사춘기 진행이 빠르고 또래 애들하고 비교하면 커 보이죠. 뚱뚱하니까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 나중에 더 많이 자라면 뭐 이만큼 되겠다라고 하는데 앵걸 중간에 멈춰버리는 거죠. 얘는. 그리고 와서 검사를 해보면 끝나버리는 거죠. 성장이. 그러니까 비만은
적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운동이 중요한데 운동은 이제 운동을 해주면은 근육도 발달되고 이제 막 그게 이제 성장판을 자극을 해주니까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죠.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이 좋은 효과로 인해 가지고 성장에 유익한 도움을 주는데 요즘 애들이 뭐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나가서 놀 시간도 없고 뭐 운동할 시간 빼기도 힘든데 얼마나 도대체 운동을 해야 키가 크는가? 그게 이제 고민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장에 도움이 될 정도로 하는 운동은 그리 우리가 오랜 시간 안 해도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루에 30분 이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하고 그거를 매일 할 필요도 없어요. 격일로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매일 하는 것보다는. 그 대신에 스트레칭은 매일 해야죠. 근육이 굳어지면 안 되니까. 굳어지면 성장에 마이너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칭은 매일 해주되 운동은 격일로. 그럼 뭐 줄넘기만 맨날 하느냐? 30분 이상 계속 해야 된단 말이죠. 1시간 넘게 할 필요도 없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하는데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줄넘기 30분 동안 계속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는 아마 뭐 한참 팔팔한 10대 애들도 힘들어요, 그거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줄넘기 같은 운동보다는 다른 유산소 운동, 뭐 나가서 엄마랑 배드민턴을 치든지 인라인을 타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조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얘가 뭐 TV에서 나오는 가요 프로그램 보면 막 춤을 추려고 한다. 그러면 댄스 학원을 차를 보내서 일주일에 3번 댄스를 하게 하든지 뭐 그런 뭐 수영을 하든지 어떤 운동이 관계없는데 어쨌든 애가 재밌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 일주일에 3번 이상 할 수 있는 운동.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너무 시간 잡아먹지 않게. 어디 가서 거창하게 뭐 옷 갈아입고 뭐 이렇게 하고 오려면은 앞뒤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집 앞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좋은 운동이라는 거죠. 너무 많이 해도 안 좋아요. 우리가 운동 뭐 정말 많이 하는 레슬링 선수, 체조 선수, 뭐 피겨 스케이팅 하는 선수들 보면 키가 크던가요? 안 크죠. 너무 운동을 많이 하면 오히려 골밀도도 감소하고 또 골다공증도 잘 생기고 그런 애들이 사춘기도 늦게 오게 되는데 그게 성장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별로 마이너스란 말이죠. 식욕 부진도 오기 쉽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너무 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는 성장을 위해서는 격일로 가볍게 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관심이 많은 성조숙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성조숙증은 우리가 사춘기가 빨리 오는 거죠. 2차 성징. 여자애 같으면 가슴이 나오고 남자애는 고환이 커지는 그런 이제 2차 성징의 시작이 남들보다 빨리 오는데 어느 정도 빨리 와야 우리가 성조숙증이라 하냐면 여자애들은 만 8세 이전, 남자애들은 만 9세 이전에 생기는 걸 성조숙증이라 합니다. 이게 병이에요. 만 8세가 넘어서 나도 예를 들어서 8년 6개월인데 만으로 8년 6개월인데 가슴이 나오기 시작했다. 빠르죠. 빨리 온 거예요. 빨리 온 거지만 병은 아니라는 거죠. 성조숙증은 아니고 그건 그냥 조기 사춘기. 정상인데 정상 중에서 좀 빨리 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애가 훨씬 많습니다. 5배에서 10배 정도 돼요. 여자들이 훨씬 많고 여자는 주로 이유 없이 옵니다. 90%가 원인 없이 그냥 오는 성조숙증이고 남자애들은 75%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머리 쪽에. 머리에서 호르몬, 성호르몬이 나오는 종양 같은 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성조숙증이 오면은 반드시 철저하게 검사를 합니다. 뇌 MRI부터 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무슨 다른 원인이 없는지 꼭 밝혀내는 거고 여자애들은 때에 따라서는 아주 철저하게 검사 안 하고 성조숙증에 대한 치료에 들어가는 수도 있어요. 그래도 10% 정도는 여자들도 어떤 병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검사는 해야 돼요. 반드시. 성조숙증 그럼 뭐가 문제냐? 사춘기가 빨리 왔으니까 그만큼 진행도 빠르고 빨리 결승점을 통과하는 거죠. 성장판이 빨리 닫히게 돼요. 최종 키가 작아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불안하죠. 우리 애만, 다른 애들은 다 뭐 어린애 같은데, 다른 애는 다 어린애죠. 초등학교 거의 2학년 막 이런 애들이니까 완전 어린애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애만 지금 사춘기가 시작됐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성적 학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몸은 점점 성숙되고 있지만 정신은 그대로 어린애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 몸의 변화나 이런 걸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있으니까 나쁜 어른들한테 성적 학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중추신경의 종양, 난소의 종양 같은 그런 어떤 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병에 대한 거를 우리가 꼭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증상은 뭐 남자는 고환이 커지고 여자는 가슴에 멍울이 잡히고 이 성조숙증이
진짜로 사춘기가 시작돼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고 정신연령이 아무리 어려도 얘네들은 정상적으로 정자도 만들어지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임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빨리 오느냐? 아까 여자애들 원인 없이 90%가 원인 없이 이제 성조수증이 온다 그랬는데 사춘기가 이제 요즘 좀 빨라지고 있죠, 점점. 예전보다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사춘기가 빨라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부모가 사춘기가 빠른 경우에 집안적으로 좀 이렇게 빨리 오는 경우가 있고 형제 자매가 사춘기가 빨리 올 때도 좀 빨리 올 수 있고 또 특정 한약재가 또 키를 키운다고 가지고 성장을 촉진시킨다고 먹은 한약재로 인해 가지고 골 성숙이 촉진이 돼서 사춘기를 빨리 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호르몬이 들어있는 화장품이 있어요. 옛날에 많이 쓰던 에스트로겐 크림 같은 거는 많이 바르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사춘기가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장 촉진을 위해서 호르몬 같은 걸 많이 씁니다. 가축을 키울 때. 요즘에 뭐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옛날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에스트로겐을 투여한 가축의 고기를 계속 먹으면은 그 호르몬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춘기가 빨리 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당 경량화라 해가지고 얘가 40주를 채워놨지만 체중이 형편없이 모자란 애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부당 경량화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좀 올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비만이 가장 성조숙증을 유발하는 현대에 있어서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이게 비만한 애들은 거의 대부분 사춘기가 빨리 와요. 성조숙증까지는 아니라도 대개 조발 사춘기, 조기 사춘기가 오는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게 이 비만이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사춘기 치료를 성조숙증을 왜 치료하냐면은 이 발달을 또래하고 같이 맞춰줘야죠. 얘만 빨리 너무 나가니까 또래한테서 얘만 이게 왕따가 될 수 있잖아요. 쟤 이상해 이렇게 되니까 또래하고 맞춰주고 또 키를 손해 보니까 키 손실을 이렇게 우리가 보충을 해주고 또 혼자서 이렇게 사춘기가 빨리 가는 데서 생기는 어떤 정신사회적인 문제를 좀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걸 치료를 안 하면 여자애들은 한 12cm, 남자는 20cm 정도 손해를 보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빨리 생기면 이 청소년기의 반사회적인 행동 또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지고 학업 성취도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GnRH라는 그 약으로 호르몬제로 치료를 하게 되죠.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게 됩니다. 이 약은 우리가 30년 이상 성조숙증에 써왔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약이지만 호르몬 치료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꼭 필요한 질병일 때 치료한 거지. 요즘 어떤 엄마들은 우리 애가 여자인데 만 9살인데 사춘기가 시작됐어. 키가 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성조숙증 이 호르몬 치료를 해가지고 키를 좀 더 키웠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치료를 받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왕왕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치료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손해보는 키를 보충을 못해요. 성조숙증일 때 치료하면은 그걸 보충이 되지만 조기 사춘기 때는 치료한다고 해서 큰 효과를 못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안 합니다. 언제까지 치료를 하느냐? 목표에 따라 달라요. 얘가 키가 너무 작아서 키를 좀 키울 건지 아니면은 또래하고 사춘기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또래 애들이 사춘기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춘기를 이렇게 시작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성조숙증 내가 사춘기가 시작되는 것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언제까지 치료할 것인지가 달라지는 거죠. 치료를 딱 끊으면 몇 달 내에 성선이 활성화되면서 사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치료를 중단하고 나서 18개월 정도가 되면 초경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예상해가지고 우리가 치료 시기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장 호르몬 치료가 있는데, 이건 이제 성조숙증 애들한테 성호르몬 치료하고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항상 같이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치료를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애가 최종 키에서 너무 좀 손해를 볼 것 같다 싶으면은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성조숙증 치료를 했는데도 1년에 자라는 속도가 1년에 4cm도 안 자란다. 이럴 때 이제 같이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몇 가지 성조숙증에 대해서 오해들을 많이 해요.
대표적인 게 우유를 많이 먹으면 성조수증이 온다. 뭐 고기를 많이 먹으면 성조수증이 온다. 또 두부를 많이 먹으면 성조수증이 온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 이제 한간에 많이 이렇게 떠도는 얘기들인데 전부 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많이 먹어야 돼요. 오히려 이런 좋은 단백질은 많이 먹어야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이제 두유 문제가 있는데 우리 콩에는 이소플라보닌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 비슷한 작용을 하는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유는 워낙 그 두유 한 팩을 만들기 위해서 워낙 많은 양의 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소플라본 농도가 좀 높을 수가 있거든요. 두유 속에는. 그래서 이걸 어릴 때부터 계속 많이 먹으면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두유에 대한 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두유가 성조수증을 유발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지금 대규모 연구를 몇 년째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인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서는 두유 그 앞에다가 이소플라본 농도를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그 엄마들이 그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규정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아직은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중간 결과가 작년에 나왔었는데 두유가 성조수증을 유발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만 중간 결과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최종 결론이 안 나와 있는 상태니까 두유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유를 먹일 바에는 차라리 우유를 먹는 게 낫고 우리나라 두유는 당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두유 자체가 비만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닥 두유는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이가 빨리 나면 성장이 좀 빠르기 때문에 성조수증이 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 나는 거는 우리 성장 호르몬, 사춘기의 진행 이런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빨리 났다고 해서 성조수증이 오는 건 아니니까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얘는 뭐 가슴도 안 나왔는데 갑자기 털이 났다. 또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드름이 났다. 이게 뭐 질에서 분비물이 나온다. 이거 사춘기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다른 사춘기 신호가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춘기 첫 신호, 여자애들 가슴에 멍울이 잡히고 남자애들 고환이 커지는 그 첫 신호가 없으면 이거 자체가 사춘기가 시작됐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조기 사춘기, 성조수증은 아니지만 평균보다 사춘기가 좀 빨리 왔을 때 이 성호르몬을 써서 사춘기를 늦추면 키가 커질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성장 호르몬을 같이 치료하면 효과가 더 좋으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몇 가지 경우. 성장이 너무 처지거나 너무 성호르몬 치료를 늦게 시작한 거 아니면 그렇게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꼭 같이 치료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성교육을 좀 우리가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뿌리 깊은 그 유교적인 전통이 있어서 집에서 애들을 붙잡아 앉혀놓고 성교육하기가 참 힘듭니다. 힘든데,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청소기인기는 머릿속에 온통 성에 대한 것만 들어가 있어요. 그죠? 제일 인생에서 가장 성적으로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관심이 높죠. 근데 어른들은 얘가 자칫 나가가지고 잘못된 성행위 한 번으로 인해가지고 뭐 의도치 않은 임신, 또 성병, 또 뭐 이런, 또 그런 문제를 겪고 또 이별의 아픔, 이런 거를 얘가 해소할 만한, 스스로 해결할 만한 어떤 감정적인 선순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진다는 거를 우리 성인들은 다 알죠. 다 아는데 애들은 모른단 말이죠.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한테 무조건 성을 넌 무조건 관심도 갖지 마. 우리 옛날에 우리 뭐 부모님들이 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여자는 쳐다보지 마. 이런 식의 교육은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거죠. 너무나 이제 오픈돼 있잖아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너무 많고. 그래서 성을 누르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알게 해주는 것이 목표라는 거죠.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색하죠, 그죠? 뭔가 이렇게 앉혀놓고 성이 뭐 어떻게 얘기하려면 어색하잖아요, 그죠? 어색하다고 애한테 솔직하게 털어놔야 됩니다. 엄마도 너한테 이런 얘기 되게 어색하다. 하지만 엄마가 생각할 때는 너가 엄마 입에서 성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게 그게 맞는 일일 것 같다고 생각이 된다. 같이 공부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설명을 해줄 때 용어를 정확하게 써줘야 됩니다. 이게 너무 제가 이제 닥터승부란 방송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의학 프로고 이제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 앞에 이제 연예인 패널들이 앉아있고 우리가 이제 뭐 발기부전, 뭐 음경,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게스트로는 계속 이제 고정 패널들은 다 아니까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있는데 게스트로 나온 연예인들은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냐고 우리 뭐 어떠냐고 우리 이제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데
그 느낀 게 뭐냐면 일반인들은 이런 용어 자체를 입에 담는 게 굉장히 거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한테 그런 얘기를 하기가 얼마나 거북하겠어요. 그렇지만 이걸 뭐 애들 용어를 쓴다든지 음경을 뭐 고추라고 한다든지 또 비속어를 쓴다든지 이렇게 되면 애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이 좀 더럽고 숨겨야 되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확한 용어를 써줘야 되고 정확한 용어를 쓰기가 어렵다면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혼자서 연습도 해보고 안 되면 배우자나 친구를 앞에 앉혀놓고 내가 애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내가 연기하듯이 정말 연습을 해서 뻔뻔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죠. 애를 앉혀놓고. 그리고 부모 자신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성에 대해서. 어른이지만 잘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책을 사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부모는 또 책 사서 공부하라 그러면 책을 하나 사서 애한테 줍니다. 그리고 완세 난 끝났다 이제 이러고 가버린단 말이죠. 이거 가지고 공부해 이러고 그러면 안 되고 성은 같이 얘기하는 거 토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책만 사서 줄 게 아니라 책을 같이 사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토론을 하고 도저히 애하고는 성에 대해서 난 죽었다 깨닫다 난 못한다. 그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얘 성에 대해서 뭐 이런 거를 뭐 애가 쭉 다니던 소아청소년과 의사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상담하는 분한테 도움을 받든지 하는 거죠. 애들이 또 의외로 엄마한테는 그렇게 못해도 병원 가서는 뭐 뻔뻔스럽게 잘 얘기를 해요. 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교육을 언제 하느냐? 빨리 할수록 좋아요. 빨리 할수록. 그래서 보통 우리는 10대가 되기 전에 애가 사춘기에 들어가기 전부터 얘기를 하면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춘기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그래서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토론이기 때문에 한 번 이제 쫙 얘기했어. 너 이제 앞으로 생식기는 이렇게 변할 거고 뭐 이제 앞으로 성교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임신이란 게 돌아가고 피임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임신하고 출산은 어떻게 되는 거며 막 이런 거 쫙 한번 설명하고 났어. 끝났다 이제 하고 뭐 만세 이제 난 성교육 다 했어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난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계속 해야 돼. 반복을 하고 또 애가 이제 성숙대에 가면서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른 또 의문들이 생길 테니까 그런 얘기들을 또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초기 사춘기의 주제. 우선 이제 생식기의 기본적인 이제 성교육을 다 얘기하고 나면 그다음에 자위 문제를 얘기해야죠. 자위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애들이 성적인 긴장이나 유체적인 긴장을 푸는 아주 좋은 수단이고 좋은 건데 자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화장실 유머들이 많죠. 떠도는 얘기들. 뭐 자위 많이 하면 뭐 뼈가 녹는다, 뭐 눈이 먼다, 뭐 머리가 바보가 된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아요. 다 근거 없는 얘기라는 거를 해서 애를 안심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후기 사춘기라고 하면 좀 심도 깊어집니다.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정신적인 문제까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언제 이성교제를 난 할 수 있나? 언제 키스를 할 수 있나? 내가 이성 친구로 어떤 특성의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내가 사랑에 빠진 건가? 아닌가? 부모는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떻게 내가 사랑에 빠졌는 걸 아는가?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도대체 엄마는 뭐 무조건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되는 거지? 그 한계를 잘 모르겠다.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성행위를 할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 무조건 넌 결혼할 때까지 그런 건 하면 안 돼. 혼전 순결을 지켜라. 이거 이제 9세대의 생각이죠. 지금 결혼 연령이 다 늦어졌잖아요. 뭐 다들 30 넘어서 하는데 그때까지 뭐 순결을 지켜라. 이거 조금 좀 안 맞죠. 시대랑은 좀 안 맞긴 한데.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줄 때 주의해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나는 그래도 우리 몇 세 때까지는 그런 어떤 첫 경험은 좀 미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부모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는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지금 시대가 무슨 연예인들은 뭐 혼수로 뭐 애를 뭐 임신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것처럼 막 이게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지만 그래도 나는 결혼 때까지는 임신 안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나는 뭐 네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냥 뭐 남자를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든지 부모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생각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10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위선이에요. 위선은 금방 합니다. 얘네들은 예민해가지고 부모가 생각은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는 완전 쿨한 엄마처럼 뭐 이런 걸 다 용납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내 얘기를 다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내 생각이 이렇다는 건 솔직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그 애들의 그 유체적인 변화나 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